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결혼을 당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댁 부엌에서 생판 처음 본 여자가 나왔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둘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로 모셔야 할 사람이 사실혼 관계의 여자라는 사실을 신혼여행 갔다 와서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일하시는 아주머니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죠. 평범한 가정에서 두 사람 살림에 시부모님 또래의 아주머니를 드리는 일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왔니? 얼른 와서 좀 거들어라. 네? 네. 남편에게 누구시냐 눈짓했지만 남편은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다고 시댁 어르신들이 모두 한 집에 모이는 날이라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그걸 그분 혼자서 다 하고 계시다 제가 오니 마치 바통 터치하듯 부엌을 나가시더라고요. 갈비는 내가 양념 다 해놨으니까 불만 올리면 되고 잡채는 재료 손질 다 해놨으니 간만 좀 맞춰라. 그리고 좀 빨리 오지 그랬니? 바빠 죽겠는데 숟가락만 얹을 셈이었어? 네? 저는 영태 씨가 이 시간에 가자고 해서 맞춰온 건데요. 영태야 남자라 뭘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너까지 그래야 되겠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면 옛날 집성촌처럼 모여 사는 시댁 어른들 다 모일 거란 생각은 못해? 하여간 요즘 젊은 애들 자기밖에 몰라서 생각이 깊지 않다고 하더라만 그게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지. 네? 그게 무슨... 근데 누구세요? 누구긴 영태 엄마지. 전 그때 시댁에서 저를 상대로 서프라이즈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재치 있는 환영식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갑갑하고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마주한 순간 장난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제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면 상견례를 했던 식당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저를 맞이해 주시던 분은 그분이 아니셨거든요. 생김새며 체구, 성격이나 목소리가 다른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더 황당한 건 시간 맞춰 시댁에 들어오시던 시가 쪽 식구들이 그 여자를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정신없는 와중에 부랴부랴 음식은 거들어서 냈는데 이게 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잠시 시간이 좀 비었을 때 남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는 어딜 가시고 저 사람이 어머니 행세인데. 저분도 우리 엄마야. 뭐? 아니, 심영태, 알아듣게 설명해. 나 지금 말장난 할 기분 아니야.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거든? 말 그대로라고. 결혼식장에 오신 분은 나 낳아주신 분이고 저분은 나 중학교 때부터 키워주신 분이야. 둘 다 우리 엄마라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바보처럼 눈만 꿈뻑대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좀 곤란하고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빠랑 살고 있는 건 저분이 맞아. 네가 만난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법적 엄마고. 야, 나 지금 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 낳아주신 분, 키워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상견례고 결혼식이고 키워주신 분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이시라며. 그리고 법적 엄마는 뭐야? 그럼 저분은 법적으로 네 엄마는 아니라는 소리야? 우리 집안 사정이 있어서 그래. 비록 두 분이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법적 부부나 다름없지. 어쨌거나 친엄마랑은 진작 별거하고 양쪽 다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굳이 공식적인 행사에 친엄마가 나가신 건 어쩔 수 없었어. 대외적으로는 우리 아빠랑 친엄마가 부부라서. 남편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미스터리 투성이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을 키워주셨다는 분께서
저를 급하게 부르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더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봤던 그분은 그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장손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휘어잡고 누구도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실세구나 싶더라고요. 인사도 드리고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 누구도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기분으로 일정을 끝냈을 땐 어둠이 짙게 내린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죠. 자고 가라고 하셔서 엉겁결에 남편이 쓰던 방에 눕긴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꿈 같더라고요. 제대로 좀 얘기해봐. 나 오늘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이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결혼식장에 오신 분이 너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버님이랑 살고 계신 분은 따로 있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어? 말했잖아. 그냥 우리 집안 사정이 그렇다고.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이 사정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그냥 집안 사정일 뿐이지. 범죄는 아니겠지. 근데 경우가 이게 아니잖아. 집안 사정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이유로 숨기고 결혼했다는 게 말이 돼? 나라고 이렇게 복잡한 가정사에 있는 집에서 자라고 싶었겠어? 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었었어. 영태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한숨만 푹푹 나오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들어오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란 사람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 여기 너네 집 아니다. 네?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지금 시댁에 와서 목소리 높이는 거니? 어른들 타 있는 자리에서? 아, 죄송해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요. 아까는 상황이 적절치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어머니께서도 저 처음 보신다면서요. 저도 어머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영태 씨한테 어머니가 두 분 있다는 사실은 전혀 듣지 못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이제 알았잖니. 네? 알았잖니가 아니라 잠 좀 자자, 잠 좀. 응? 어떤 집이든 그 집안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일일이 너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니? 네? 내일은 5시에는 일어나야 한다. 네 시아버지가 아침을 일찍 하시니. 황당해하는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은 다시 문을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기가 막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눈 둘 곳을 찾지 못한 채 미안하단 말뿐이더라고요. 처음 인사 간 그날이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지조차 인지가 잘 안 됐거든요. 그때 때마침 결혼식장에 오셨던 남편의 친어머니라는 분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 신혼여행 다녀왔다며? 너 영태 집에 갔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네, 어머니. 저 지금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낳아주신 분, 키워주신 분 따로 있다는 것도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은 안 하시고 따로 사시면서 각자 배우자를 따로 두고 계신다는 말도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다, 수정아. 미리 말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영태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도 간곡히 얘기하는 바람에 나도 말을 못했어. 우리 집 사정이 좀 그래서 내가 영태 아빠랑 아직 이혼은 못했는데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야. 영태 아빠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영태 중학교 때부터 키웠어.
나는 너한테 시어머니 대접 받을 생각도 자격도 없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요. 정 네 입으로 말하기 힘들면 내가 직접 사부인한테 연락해서 전화마.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데 영태 그게 걱정이 좀 많아서 그랬나 봐. 이해해주렴. 알았지? 그 시댁 사정이라는 건 정확히가 외가 쪽, 그러니까 남편의 친어머니 쪽 사정이었습니다. 친어머니 집안이 오래전부터 지역 유지로 재산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결혼 전 시아버지께서 남편 외할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레 친어머니를 알게 되셨고, 외할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 두 분이서 결혼한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중학생이 되던 해에 오랜 갈등으로 헤어지게 됐는데 그 사실을 외할아버지께 밝히지 못한 거였어요. 재산 상속 문제도 있었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가풍에 따라 타이밍을 놓친 것이었죠. 외할아버님을 존경했던 시아버지께서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망설인 일이 그렇게 오랜 거짓말로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정정하게 오래 사시면서 그게 더 늦어진 것이었고요. 그런 이유로 결혼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은 친어머니라 상견례 자리부터 그분이 나오신 것이었죠. 친어머니께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자고 했던 걸 남편이 결혼이 엎어질까봐 숨긴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정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는 이게 나한테 너무 큰 약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기 힘들었던 거야. 말했다가 결혼 엎어지면 그땐 부모님 원망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랬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럴수록 더 솔직해졌어야지. 미리 말했더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널 이해해보려고 했을 거야. 근데 이건 너무 괘씸해. 나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까지 속인 일이잖아. 나는 그럼 느닷없이 시어머니 둘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 키워주셨다던 그분 솔직히 보통 분 아니시던데? 생각지도 않았던 시집살이까지 해야 돼? 솔직히 나 어머님 자리도 생각하고 마음먹은 결혼이란 말이야. 교양 있고 상식이 있고 마인드도 옛날 분 아니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완전히 딴판이잖아, 그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정말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더 잘할게. 응? 수정아, 제발.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이혼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신혼집 대출 문제로 결혼 전 이미 혼인신고도 끝냈었고 모든 지인들을 모아놓고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바로 이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분명 결혼 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지겠다고 결심했는데도요. 결국 그 문제는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주변에서 결혼하니 어떠냐, 신혼생활이 어떠냐 묻는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모를까 시어머니가 둘이라 고달프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시어머니 대접은 전혀 바라지 않으셨죠. 문제는 키워주셨다는 그분이셨어요. 오늘 저녁에 영태 고모네 식구들 오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시간 맞춰 좀 와라. 회사에서 일찍 좀 퇴근해서 저녁 좀 거들고. 어머니, 저 오늘 퇴근 후에 선약이 있어서 힘들어요. 선약도 선약이지만 일이 없었다고 해도 먼저 퇴근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고요. 선약? 아니 세상에 어떤 선약이 시부모 약속보다도 더 중요해? 약속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조율을 하든 미리 말씀을 하든 어떻게 했겠죠. 근데 당일 점심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일찍 퇴근해서 식사 준비 거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머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따박따박 지 말이 옳다고 한마디를 안 줘? 얘, 너 그러면 우리 집 며느리 못한다? 응? 우리 집에도 가풍이 있고 질서라는 게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그따위로 행동하면 우리 집 질서 무너지는 거야. 너 아주 네 시아버지 알면 기아 말 일이라고.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끓는 말이었는데 어른이기도 하고 장소도 장소인 만큼 그저 입을 꼭 다물어야 했어요. 거기서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문제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죄송하다 끊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고 찬바람을 쐬며 열을 식혔죠. 그런데 남편이 연락 와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아야, 수정아,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대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 나 지금 너한테까지 화낼 기운도 없다. 집에 가서 얘기해. 무슨 일인데 그래? 저녁에 오라고 했는데 너가 안 간다고 했다면서? 그래. 당일에 갑자기 회사에서 빨리 나와서 저녁 식사 준비 거들라고 하시길래 선약 있고 회사 생활하면서 그러기 힘들다고 했어. 됐어? 내가 못할 말 했어? 엄마 말은 그게 아니던데? 너가 아주 잡아먹을 듯이 따박따박 대들면서 가르치려 들었다고.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며 제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어버린 후 자동 녹음이 된 통화 녹음을 남편에게 보냈어요. 자기도 듣고서 느낀 바가 있는지 더 말은 없더라고요. 수정 씨,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선배, 나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신랑이랑 싸웠어? 원래 신혼 때 많이 싸워. 싸우다가 정든다. 그게 부부지 뭐.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결혼 물으면 다들 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축의금도 많이 받았는데 주변에 너무 민폐고.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이래봬도 직장 회사 선배에 결혼도 선배인데. 원래는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속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믿고 의지하던 선배한테만 말했어요. 선배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을 떡 벌리며 기막혀 했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다 듣고선 그러더라고요. 수정 씨, 지금 이미 이혼할까 싶었지? 네? 네. 그래, 잘했어. 어차피 끝이 이혼밖에 더 돼? 그 생각이면 못 버틸 것도 없어. 버텨요? 일단은 남편 보고 한 결혼이잖아. 나도 살아보니까 내 남편이 완벽한 나의 편이길 바라는 건 욕심이더라. 하지만 진짜 내 남편이 될 준비가 돼 있으면 처음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균형 맞추기 힘들어해도 결국에는 균형도 맞추고 내 편이구나 싶을 때가 오기는 와.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봐. 지켜보면서 수 틀리면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만 하면 버텨져. 그게 도움이 될까요? 경험자 아니야. 나도 신혼 몇 번이나 이혼서를 쓰고 찍고 했다니까. 근데 진짜 이혼할 마음 먹어보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내 태도도 달라지고 결국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 돼. 하는 데까지 다 해보는 거니까. 나중에 결심을 실행에 옮기더라도 후회도 없고. 저는 선배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번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이왕 한 결혼, 섣불리 이혼 뒤에 조금만 더 참아볼 걸 하는 후회 같은 건 1%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날은 시댁을 찾지 않았고 주말에 남편과 함께 나갔더니 아버님은 안 계시고 고모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잠시 근처에 온 친구 연락을 받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제가 못마땅해서 한마디 하시는 걸 옆에서 고모님께서 듣고 제 편을 들어주셨죠. 시집을 왔으면 기본적으로 시부모를 모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그것만사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어디 감히 시어머니 말에 회사 일을 앞세우니? 아유, 언니, 너무 그러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면 싫어해. 그러다 수정이가 영태 구박하면 어쩌려고 그러우? 구박? 하라면 하라지. 나는 뭐 가만히 있어? 내가 영태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고등학교 3년에 수험생 뒷바라지 죽어라 해서 서울대 보낸 사람이 나라고. 너네 남편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 프라이드가 있지 않니? 그거 내가 만든 거다. 그러면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서울대 보낸 게 일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아들도 아닌데 서울대를 보냈다고 꽤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 뒷바라지라는 곳의 정체가 뭔지는 저도 몰라요. 점심 저녁 급식이 나오는 학교에 보내놓고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준 것도 아니고 남편 수험생활 동안 든 학원비를 밖에서 벌어다 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진짜 뒷바라지를 했다고 쳐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더라고요. 본인 욕심에 그리고 남편 능력껏 잘 간 학교로 좋은 곳에 취직했으니 결혼도 잘했겠죠. 저라고 그렇게 엄청 뒤처지거나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친정에서 주눅 들고 살지 말라고 능력껏 집 할 때 보태주신 돈도 있으니 더욱더 제가 눈치 볼 이유는 없었죠. 영태가 보기보다 효자라. 내 말 한마디면 너랑 안 산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한다는 거야. 영태 친모 만나 결혼식 올렸다고 너 은근히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줄 똑바로 서라 이 말이야. 알겠어? 집안 사정 솔직하게 말하면 결혼 못할까 봐 사기 결혼하듯 숨긴 사람이 어머님 말 한마디에 이혼할 거라고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던지요. 뭐야? 어머니, 저 어머니랑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영태 씨가 자기가 더 잘하겠다. 어머님 일도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서 보류한 일이지.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두 분 사정 모르는데 아시면 가만히 안 있으세요. 저도요. 저 생각 끔찍히 해주는 부모님 계시다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못할 것 같니? 내가 너 이혼 못 시킬 것 같아? 하세요. 어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결혼식을 올린 지 딱 한 달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남편이 오기 전에 집으로 가버렸고 뒤늦게 돌아온 남편이 자초지종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이대로는 어머님 보고 못 산다고 쐐기를 박았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너무 실망스럽게도 저한테 좀 참아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아이 자식도 놓고 와서 나 하나만 보고 사셔서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많고. 야 심영태, 너 나한테 어머니 일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한 거 한 달도 안 됐어. 알아? 알아, 아는데 너도 좀 도와달라는 거지. 그냥 흘려 들으면 되잖아. 앞에서는 적당히 네네 하고 대꾸하면. 앞에서 적당히 내내하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시댁 가서 저녁상 차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버님 밥상 차리고 어머님이 시키시는 일 뭐든 하라. 이거네?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내 하다 보면 어머님이 시키신 일 다 하게 되는데 결국 나보고 너만 참으면 되잖아라는 거 아니야. 양심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너네 집안 평화를 위해서 왜 참아줘야 되는데? 너네 집안? 야,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진짜 어이가 없네. 너 내가 그냥 넘어가 준 것 같지? 아니, 나 참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있는 거라고.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너 그런 식으로 중간 역할 할 거면 내 남편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아들 노릇이나 해. 결국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일로 일주일 동안 냉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그러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결국 미안하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건 맞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이 헛나왔어. 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려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수정아. 전적에 있다 보니 그 말이 그렇게 와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대답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놈의 사랑이 뭐고 정이 뭔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 생일을 앞두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사과의 의미로 제 생일이 있던 주말에 부산 여행을 가자고 계획했거든요. 내심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 전날 시어머니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내일 너 5시까지 와라. 장 보고 어쩌고 하면 그 시간에 시작해도 모자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니? 내일 네 시할머니 제사잖아. 너는 시집 와서 시댁 제사 날짜도 하나도 모르고 있니? 영태 씨도 모르고 있는 제사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네가 먼저 딱딱 알아서 다 챙기고 기억해야지. 어머니, 저 이혼시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혼시킨 며느리한테 이제 제사상까지 차리라고 연락하신 거예요? 저 안 가요. 앞으로도 안 갈 거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거 없으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기대하거나 바라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의 첫 번째 생일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용돈도 두둑이 주시고 생일상도 차려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일상은커녕 시댁 제사상 차리라고 새벽 5시 호출이라뇨. 요즘 세상에 제사상 차리라고 새벽같이 며느리 부르는 집이 어딨나요? 아들한테 앙심이 있어 이혼시키고 싶지 않은 이상이요. 그간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져버렸고 저는 그 길로 친정 엄마께 연락해 엉엉 울었습니다. 놀란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호들갑 떠시며 물었고 저는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은 거예요. 결국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 일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 이튿날 바로 두 분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저희 집이 아니라 시댁으로 가서 다짜고짜 직접 사온 전과 과일을 거실에 내동댕이 치셨죠. 여기 있습니다. 전이랑 과일. 아니 이게 무슨... 우리 수정이가 생일날 남의 집 제사상 차려야 한다고 하길래 애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누구신지요? 에? 사돈, 이 여자 누굽니까? 그게 말입니다, 사돈.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지요. 음침하게 가정사 다 숨기고 사기 결혼했으면 죄인처럼 바짝 엎드려 며느리 대접해주지 못할 망정 뭐요? 생일날 제사상을 차리라고 해요? 아빠의 윽박에 시아버지께서는 몰랐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더라고요. 제삿날은 알았어도 며느리 생일은 몰랐으니 당황스러웠겠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날이 밝자마자 왔습니다. 그쪽이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내 딸 이 집 종이나 하라고 키운 줄 아십니까? 내가 쎄빠지게 돈 벌어 먹이고 입히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 그 집 종으로 보낸 줄 아세요?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있고 경우가 있어야지. 온 식구를 속여서 결혼시켜놓고 뭐 이런 개같은 집구석이 다 있어? 그리고 영태 너 키워준 은혜 갚으려거든 너 혼자 갚을 것이지 왜 아무것도 모르고 간 내 딸 이용의 은혜를 갚아? 너 내 딸 이용하려고 결혼했냐?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런 게 아니라 100세 시대에 결국 너랑 평생 사는 거 네 마누라야. 그거 하나 모르고 그딴 식으로 하는 멍청한 새끼 난 사위로 필요 없다. 앞으로 이 집 식구들 누군든지 간에 내 딸 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쇼. 알겠습니까? 아빠는 그렇게 윽박 지르고
제 손을 잡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아빠는 그때 사기 결혼을 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살 것 같아 싫었다고 해요. 든든한 친정이 있었던 덕분에 저는 당당하게 굽실거리고 눈치 볼 일 없이 나올 수 있었죠. 그렇다고 이혼을 바로 하진 못했습니다. 신혼집에 가서 짐가방을 싸들고 친정으로 간 저를 남편이 쫓아왔고 그 길로 석고대죄가 시작됐거든요. 불같이 화가 난 아빠가 면전에 대고 썩 꺼지라면서 문전박대하는데도 저희 친정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빌었어요. 처음엔 꼴도 보기 싫다고 생각했던 저도 지금쯤 갖겠거니 했는데 5시간이 넘게 그러고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다시 봤지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인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저놈을 내 집에 들여? 그럼 사람들 눈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둬요? 벌을 세워도 내 집 안에 두는 게 낫지. 당신이 그렇게 물러터지게 나오니까 저놈이 집구석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사기를 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버님. 정말로 만만하게 생각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뭘 잘했다고 울어?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네가 눈물을 짜냐고?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새엄마 생겼다고 놀리고 아는 사람들은 엄마가 둘이라고 수군대고 차라리 아버지께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거면 나았을 텐데 명절에 꼬박꼬박 친어머니 외가 찾아가고 그럴 때마다 혼자 계셔야 하는 지금 어머니 보면서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대학 때 우연히 제 사정을 알게 된 동기가 개족보가 따로 없다.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한 뒤로 집안 사정에 대한 콤플렉스가 컸었어요. 수정이 너무 사랑했고 그 문제로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를 기만하는 일이 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핑계야. 사내답지 못한 아주 치졸한 핑계라고. 뒷일 생각 못하고 무턱대고 일부터 치르는 걸 보니 아주 초등학생 저리 가라야. 그리고 네 새엄마가 그렇게 유별난 사람인 걸 알면 네가 중간에서 잘 막아줬어야지. 내가 그것만 잘했어도 말을 안 해. 결국 그 유별난 집안 때문에 내 딸만 손해보고 힘들었던 거 아니야.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고 고작 한 달이야, 한 달. 앞으로 못해도 50년은 같이 살 텐데 한 달을 못 버티게 하고 힘들게 하는 놈을 뭘 믿고 50년을 맡기냔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잘해보려고 한 일이었는데 제가 집안 제사 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일정이 없는 주말 제사라고 해도 이른 새벽부터 저희 집안 제사 챙길 일 없게 했어야 합니다. 장인 어른께서 하시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하겠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거의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저희 아빠도 그 모습에 목소리가 좀 누그러졌죠. 영태야, 너 하나 보고 내가 맡긴 딸이야, 어? 앞으로 나랑 이 사람 저 세상 가면 내 딸 나만큼이나 아껴줄 놈 찾아 마음 놓고 눈 감으려고 나도 고심 끝에 허락한 결혼이었다고. 그런데 네가 이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아주 뒤통수 맞은 심정이야. 압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수정이, 너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참을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혼자만 알고 넘어가려고 해. 넌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혼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일이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어.
수정아. 좋은 배우자는 부모에게서 정서적 독립을 하고 독립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효도도 좋고 부모님 챙기는 건 너무 좋지만 새로 꾸린 가정보다 원가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도 처음이라 그랬어. 너 먼저 챙겨야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서 내가 중간에서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각서라도 쓸게. 남편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처럼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공동 명의 아파트까지 포기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겠다는 각서를요. 큰 의미도 없는 각서가 욕심나는 건 아니었고 그렇게 처절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흔들린 거예요. 마음처럼 혹은 드라마나 영화처럼 결단력 있게 이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지내왔던 세월도 길고 그간 미운정, 고운정 다 쌓고 가족이 된 상황에선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100% 남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제3자가 끼어든 문제라 그 문제만 해결되면 늦지 않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남편의 각서를 받고 다시 잘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남편이 약속한 건 첫째, 시댁 문제는 1절 남편이 해결한다. 둘째, 키워준 시어머니와 연락할 일은 절대 없게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댁에는 이혼한 부부처럼 전화도 발길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 자연히 부부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비로소 신혼생활이 시작된 후로는 남편과 싸우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수정아, 나 내일 집에 좀 갔다 올게. 아마 하룻밤 자고 와야 할 것 같아. 또? 이번엔 무슨 일인데? 미국 사는 사촌 동생이 들어왔대.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하다 보면 또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아서. 미국 사는 사촌 동생이 있었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시댁 행사에서 자유가 된 저는 그럴 때마다 혼자 집에 있었고 남편만 시댁에 가곤 했습니다. 저에 대해 뭐라고들 하는지도 알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철저하게 그 부분을 막아주었고 시댁 행사는 본인이 책임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죠.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반년 정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옆에 웬 젊은 여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하도 다정하게 하하호호 웃고 있기에 저는 놓고 온 자식인가 했죠.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 전 자식이 있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러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저도 시어머니도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달리 그 여자를 더 대놓고 일부러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죠. 딸? 있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 만난 적도 없고. 그래? 되게 자주 만나는 것 같아 보이던데. 나야 엄마 사생활은 잘 모르니까 서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없었어. 나도 어머님도 모른 채 했지 뭐. 잘했어. 저녁은 오랜만에 시켜 먹자. 어때? 그렇게 지나간 이야기라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연극이었다는 게 며칠 후 밝혀진 것이었죠. 며칠 후 우연히 절 알아본 시댁 동네 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집성촌처럼 시댁 식구들이 한 동네에 몰려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웃분들도 거의 친인척처럼 가까운 사이였어요. 남편 어렸을 때부터 봐오신 분들이라 결혼식도 참석하셨고 집안 사정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호들갑스럽게 저를 보고 아는 체 하시는데 좀 말씀이 이상하시더라고요. 어머, 영태 처 아니야? 안녕하세요. 나 결혼식 때 봤는데. 아, 안녕하세요. 어머,
듣던 대로 참하고 너무 예쁘다. 아주 그 집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다니잖아요. 음식도 잘해, 말도 사근사근하고 예쁘게 해. 아주 딸 하나 생긴 것 같다고 좋아 죽던데?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아들도 영태 저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좀 좋아. 아주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시부모 알기를 하늘같이 아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더라. 이번에 필라테스도 끊어드렸다며? 같이 다니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필라테스 끝나면 영태가 매번 데려다주고 그런다며. 세상에 얼마나 부부간에 보기가 좋아? 그때 전 이분이 시어머니랑 짜고 저를 비아냥 되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며느리가 아니었고 시어머니도 밖에서 제 칭찬을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뒤늦게 온 지인 한 분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규진 엄마, 그거 아니야. 응?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영태 처맞구만. 아유, 그 며느리가 아니래도 그러네. 미안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착각했네. 다음에 봐요. 그러고는 다급하게 저를 보고 아는 체 했던 분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나 싶어 너무 찜찜했습니다. 그러다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게 남편 옷 주머니에서 웬 필라테스 전단지가 접혀 나온 거예요. 세탁하려던 중 발견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필라테스? 이거 뭐야? 아하, 회사 근처에서 나눠주던 거 받아서 버린다고 한 걸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대로 넣었나 보다. 그냥 버려. 그 순간 촉이 발동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어색함이 느껴지는 남편의 표정과 태도에 뭔가 있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그 필라테스 학원에 연락해 강습 시간표를 알아낸 후 남편이 퇴근 후 들를 만한 시간대에 미리 가서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와서 밥을 먹고 오는 날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날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와 젊은 여자가 필라테스 학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갓길에 정체화되어 있던 차에서 남편이 나와 그 두 사람을 환하게 맞이하고요. 차에 오르기 전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환하게 펴서는 뭐라고 하시고 그 여자는 그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곧이어 남편이 차를 열어 그들을 에스코트했는데 젊은 여자가 자연히 남편 차 조수석에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멀어지는 세 사람을 보면서 심장이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만약 우연히 그 모습을 봤더라면 시어머니의 친딸이라고 생각도 했겠지만 그 동네분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길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6개월 만에 방문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누르고 들어갔던 비밀번호를 그대로 누르고 들어간 거예요. 한 차례 웃음소리가 이어지더니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더군요. 뭐야, 당신 왔어? 오늘 늦을 거라더니 왜? 어머, 너 웬일이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복도를 지나가려는 걸 막아서더라고요. 네가 왜 여길 와? 잠시만요. 어딜 가겠다는 거야? 엄마, 무슨 일... 수정아! 저는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밀치고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붙어있던 남편과 그 여자를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적잖이 당황해 사색이 된 얼굴로 벌떡 일어나 그 여자 손을 잡고 있었던 손을 뒤로 감추더라고요. 심영태, 너 뭐야? 수정아, 내가 설명할게. 그게... 똑바로 말해. 저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며느리다. 왜? 어쩔 줄을 모르는 남편을 대신해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뭐가 문제냐는 듯 고개를 쳐들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너 영태랑 이혼시킬 거라고. 너 같은 며느리는 애초에 내가 반대했어야 해. 영태가 좋다고 해서 이 참한 애를 마다하고 결혼시킨 것부터가 문제지. 며느리?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심영태, 뭐야? 이 집은 뭐 법적 와이프 따로 두고 사실혼 와이프 따로 두는 게 내력이야? 수정아, 그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설명할게. 뭘 설명해? 지금 네 어머니께서 이미 다 설명하셨잖아. 며느리라고. 지금까지 너 이 집 드나든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이었어? 효도 한답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밥 먹으러 가고 하룻밤 자고 오고 그랬던 게 다 이 여자 때문이었어? 눈치가 아주 없진 않네. 내가 그러라고 했다. 영태가 효자라 내가 그러라고 하면 그러는 애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러던 애야. 이제 알겠니?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마누라 노릇하려고 해도 결국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 못하면 영태한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 길로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또는 확인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의 어설픈 변명부터가 시어머니의 그 말 같지도 않은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남편 짝으로 두고 싶어 했던 여자였습니다. 흠이라면 몇 해 전 망한 집안의 딸이라는 것뿐 망하기 전에는 여자가 무용을 전공할 정도로 부유했다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당연히 남편도 아는 사람이었고요. 수정아,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하도 부탁해서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할 생각하지 마. 진짜라고. 내가 바람을 피웠어 뭐랬겠어. 채영이 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동네 동생이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딸처럼 잘 챙겼던 애라 그 후로도 자주 만나서 시간 보내고 그랬던 애라고. 어머니 하시는 말 못 들었어? 며느리라잖아. 이 집에 아들이 둘이야? 밖에서도 그 여자를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더라. 그리고 너 나 눈뜬 장님 취급하지 마. 나 들어가기 전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뭐 했는데? 너는 동네 동생이랑 손잡고 노니? 그게 아니라 수족 냉증 때문에 손이 많이 차다고 해서 얼마나 차나 싶어서. 진짜 수정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수족 냉증? 왜? 손이 다쳐서 보고 있었다고 그럴싸한 핑계라도 대보지. 너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껏 얘기해. 바람이 아니라고? 모를 일이지만 둘이 입술 붙인 적 없고 잔 적도 없다고 치자. 그것만 안 하면 바람이 아니니? 내가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이랑 아는 오빠랑 넷이 모여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족처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집까지 드나들면서 시간 보냈다고 하면 너는 동네 오빠랑 친목 다지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래?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할 말을 잃더군요. 이번에야말로 변명을 들어줄 필요가 없었고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혼에 이른 거예요. 물론 남편이 협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못하겠다고 버티는 걸 혼자 미친년처럼 윽박지르고 난리를 친 후에야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혼은 두 번 다시 못할 짓이더라고요. 한때 영원을 약속했던 사람과 좀 밑바닥까지 보고 나서야 남이 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죽어 저승에서도 그 얼굴 보이지 마라라는 말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혼 때문에 너무 힘들어 휴직하고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면서 두 번 다시 결혼도 하지 않겠다 다짐했죠. 물론 전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연락은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도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친정 앞에서 5시간을 넘게 무릎 꿇고 앉아 절실하게 기회를 찾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기회를 저버릴까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전 남편도
제가 고통받은 만큼 똑같이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일을 갈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저 앞에서 엮일 일 없이 상종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영영 끝이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전 남편과의 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복직해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전 남편 친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어머, 수정아. 안녕하세요. 맞네. 여기가 네 회사구나. 잘 지냈어? 얼굴은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어머님께서도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어머님이라는 호칭 좀 미안하네. 나 잠깐 시간 되는데 앉아서 얘기할 시간 돼? 네? 네. 나 이혼했어. 반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영태 아빠랑도 서류 정리한 거지. 그러셨구나. 영태 새엄마 소식 들었니? 아니요. 그 뒤로는 그냥 다 닫고 살아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영태 새엄마랑 영태 아빠도 갈라선 모양이더라. 이런 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네? 아니 왜? 영태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랑 왜 이혼을 했겠니? 가만히 앉아서 관심 없는 척 있다가 자기 이속만 챙기던 사람인데 그러니 영태 아빠랑 나 같은 관계도 가능했겠지. 약속했던 대로 내가 상속재산 일부를 영태 아빠한테 넘겨주고 이혼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랑도 헤어지더라.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야. 네? 바람을 피우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라더라. 사실혼 관계였으니 재산 분할 제대로 해달라고. 그래도 내 아들 오래 키워준 공이 있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네가 들으면 속은 편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태랑은 연락 안 하지? 영태는 아니다. 수정아, 너랑 첫 단추를 잘못 깬 것 같아서 내내 그게 걸렸어. 내가 영태한테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한 게 미안해서 영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게 결국 너희 둘 사이에 문제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좀 더 어른답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저 내 아들 생각만 했네. 영태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대신 사과할게. 영태 그게 그 여자한테 마음의 빚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나도 영태 아빠도 어린 영태한테 죄인이라 내 아들 탓은 못하겠다. 그분께서는 어린 시절 어른들의 문제로 눈치를 보며 자랐던 전 남편에게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응원을 받으며 헤어졌는데 헤어지기 직전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었어요. 맞다. 수정아. 혹시 영태 소식 듣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지 마.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영태 탓도 네 탓도 아닌 그냥 나랑 영태 아빠 탓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불편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죠. 지인을 통해 남편이 몇 달 전 퇴사했던 소식까지 듣게 되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전혀 들리는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 미팅을 가던 길에 공원에 앉아있던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전 남편이 확실한데 누가 봐도 노숙자나 다름없는 꾀죄죄한 꼴로 공원에 앉아서 빵을 뜯고 있었거든요. 가던 길에 차를 멈춰 세우고 가까이 가서 살폈는데 틀림없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심영태? 제가 그렇게 부르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보다가 불이 나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해 알아보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고민 끝에 연락한 전 남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아, 이 영태 봤어요? 아, 재수씨, 그놈 상태가 영 아니에요. 영태 이혼하고 회사에서도 여러 번 깨졌는데 그러면서 애가 맛이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모님 이혼으로 무슨 소송이 걸렸댔나? 뭐 거기에 그렇게 불려다녔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도 나와 사는 모양인데 나는 집 얻어 사는 줄 알았는데 친구 말 들어보니 차에서 지낸다더라고요. 아니, 왜요? 모르겠어요. 이야기해봤는데 애가 그냥 삶의 의욕도 없고. 재수씨, 염치 없는 이야기지만 영태 좀 만나 이야기 좀 해봐요. 이혼한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애가 맛이 갔다니까요. 전 남편 친구는 염치 없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개같이 싸우고 헤어졌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때 부부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친구와 함께 전 남편이 산다는 차가 주차된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엔 친구만 오는 줄 알고 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또 놀라 도망치려고 했었어요. 그걸 전 남편 친구가 막아서서 겨우 대화를 하게 되었죠. 왜 이러고 있어? 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냥 이게 편해서 그래. 회사도 그만두고 노숙자처럼 차에서 지내는 게 편하다고? 인생 망했어? 이혼했다고 뭐 세상이 끝나? 왜 이렇게 사냐고, 사람 황당하게. 너랑 상관없잖아. 그리고 내심 잘 됐다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네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겠다 싶어. 더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전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나약하게 지내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허튼 생각할까봐 순간 무섭기도 했고요. 내가 힘들었던 것만큼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지. 적어도 그렇게 살고 있긴 한 것 같네. 그래도 아주 인생 헛살지는 않았나 봐. 호석 씨 같은 사람이 나한테 부탁까지 할 정도면. 당신 생각해주는 사람들 생각해서 똑바로 살아. 쓸데없는 짓을 했네. 달리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정신 차리고 잘 살라고 한마디 하고 일어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미련이 뚝뚝 묻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수정아, 만약에 내 실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는 없어. 이미 그런 기회 여러 번 가져봤잖아. 자주 오면 그게 기회겠어? 이제 엄마 문제도 없을 거고 앞으로는. 미안한데 더는 너한테 그만한 신뢰도 없지만 없는 기회를 줄 만큼 애틋한 마음도 없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네 사정에 따라 기회 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남아있었으면 애초에 너랑 이혼도 안 했겠지. 수정아. 처음부터 잘못된 게 확실했던 것 같아. 헤어질 각오를 하고서라도 넌 나한테 솔직했어야 했어. 그때부터 모든 게 어긋나고 삐걱댔으니까. 거짓 없이 시작해서 네 새엄마랑 내 관계 사이에서 너가 중심만 제대로 잡았어도 우리 이렇게까지 안 됐겠지. 정신 차리고 살아, 제발. 나 배신한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할게. 그때의 만남은 저에게도 전 남편에게도 완벽한 마음 정리였다고 생각해요. 미련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쉽게 끝나버린 관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니 오히려 개운하더라고요. 제 결혼이 그렇게 허무하고 황당한 이유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삶은 예측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도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재혼 생각이 없지만 다음 인연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